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은 장식된 신상이 아니라 숭배하는 사람들로 인해 신성한 존재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받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감사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만 의존하는 마음은 오래 지속된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이다.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고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감사와 필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의 감정은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잊히고 만다. 반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단순한 감사의 감정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단순히 선의를 베풀어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상사나 동료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직 내 입지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조직에서 내가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내가 없으면 중요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를 쉽게 내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능력보다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첫째, 특정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쉽게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트렌드를 파악하며 남들과 차별화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친절이나 호의는 오히려 나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셋째, 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단순한 외모나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태도와 대화 능력을 갖추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된다. 사람들은 유명한 브랜드를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찾는다. 따라서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브랜드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이미지와 메시지를 유지하고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감사의 감정을 느끼는 상대보다 의존해야 하는 상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가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함을 넘어 의존감을 느낀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이며 이를 활용하면 더욱 필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나 없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도덕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번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술과 트렌드도 바뀐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환경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현재의 필요성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자기 발전이 필수적이다. 일곱째,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당연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나의 가치를 더욱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너무 쉽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적절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어렵게 얻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단순히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한다. 감사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만 의존하는 마음은 오래 지속된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기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도록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욕망을 우상처럼 숭배한다. 어떤 이는 평판을, 어떤 이는 이익을, 또 어떤 이는 쾌락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단순한 결과일 뿐,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은 언제나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욕망이란 원초적이면서도 복잡한 감정이며 이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 욕망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기술이며 설득과 영향력의 핵심이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단순히 논리적인 이유나 도덕적인 기준만으로 상대를 움직이려 하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훨씬 더 쉽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 만약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면 단순한 논리적 설명보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칭찬을 섞어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에게는 도덕적인 가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욕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욕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애정을 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안전을 원한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한다. 따라서 상대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욕망을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욕망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욕망이다. 명성, 인정, 존경 같은 요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한다면 그의 야망을 부추겨 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물질적 욕망이다. 돈, 부동산, 귀중품 등에 대한 욕망은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유형이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보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에게 가치 있는 보상을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감정적 욕망이다. 사랑, 인정, 애착 등은 사람들을 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더욱 쉽게 유혹에 빠진다. 누군가가 따뜻한 관심을 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 준다면 그들은 쉽게 그 관계를 의지하게 된다. 특히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된 욕망을 자극하면 상대를 쉽게 조종할 수 있다. 인간의 본능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단순하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과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 예를 들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걸게 된다. 이는 그들이 이길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단순한 쾌락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의 충동적인 성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는 허영심이 강하다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로 보일 기회를 제공하면 쉽게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고급 브랜드, 독점적인 혜택, 희소성이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욕망을 이용하는 데는 윤리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상대를 무조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이용하되 그것이 지나친 착취나 기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할 줄 안다.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결국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욕망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욕망을 읽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불운을 나눌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이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불운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 이러한 불운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그로 인해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두고 힘을 합쳐 불운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불운이 닥쳤을 때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맡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증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고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친구, 가족,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우리가 불운을 더 가볍게 느끼게 해주며 함께 나누는 고통은 그 자체로도 큰 위안이 된다. 하지만 불운을 나누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 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결국 관계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운을 나눌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해심이 깊은 사람,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며 때로는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또한 불운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간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더욱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반대로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을 나누는 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결국 불운을 나눌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맡는 대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불운을 나눌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비감을 유지하고 신뢰를 신중히 쌓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신비로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비로운 것에 대한 매력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당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신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의 의미를 담되 상대방이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공유할 때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당신에 대한 신비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을 쉽게 믿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것이며 급하게 형성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며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과도하게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치게 의심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신을 주고 결국에는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뢰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진심을 믿고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와 신중함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신비감을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신비로운 요소는 상대방에게 당신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는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함께 작용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신비로운 요소를 통해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그 흥미는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비감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소통이다. 소통은 신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은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결국 신비감을 유지하고 신뢰를 신중히 쌓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것의 매력을 느끼고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잘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비감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의 신뢰를 깊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